원래 이제 수입 외국에서 소수 외국 종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수입 종자보다는 최근에 숫자가 쫙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100% 하우 그 수수 혈통이냐 95%냐 70%냐 해가지고 100%짜리가 이 내용을 지금 읽어보면은요 100%짜리가 3,000마리 됩니다. 그리고 교답종이 3만 도 100%짜리가 3,000도고 교답종이 3만 도인데 이게 쭉 계산하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100%짜리하고 85%짜리 교답종하고 푸시면은요 그 다음 세대인데 이게 또 95%가 되어버린다고. 그리고 95%짜리하고 또 100%짜리하고 또 교답 또 시켜버려. 그러면 이게 또 100% 인정이 된대요. 그리고 그 마블링이 우리나라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마블링. 근데 보니까 내가 거기 가서는 미세 마블링은 아니고 길이 좀 굵게 박혀요. 조금 박히는 형태 좀 달라요. 근데 마블링 자체는 우리가 더 좋아요. 그래서 뭐 F1이 뭐 앵글스하고 와비하고 95%, 93% 쭉쭉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1,007농장이었어요. 지금 700농장으로 늘어났는데 엄청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24에서 30개월 장기간 비육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시장이 엄청 커졌어요. 마블링도 지금 미국사하고 우리나라까지가 6에서 8번 정도 대단히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평균 6.2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이 이제 문제인 거야. 아까 얘기하는 일반 17개월짜리 앵글스 그것은 문제할 때 그리고 나이 많면서 새끼 몇번 뽑아서 30개월 그런 것도 문제할 때 근데 이 과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미국에서도 이런 게 있고 호주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과오 형태가 있는데 나는 실은 이거 내가 찍은 사진인데 내가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서 유명한 건데 제가 집이 아산이거든요. 아산인데 달 나오고 와규잖아. 이것도 이제 거의 한 90%짜리가 되겠죠. 고기를 잘 몰라요. 나머지 굵게 바뀌었어요. 100g에 15,000kg. 그냥 2만 원, 2만 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제 또 다음 주 또 우리 동네 아산에 충남 아산이죠. 아산에 또 그 가게를 또 갔는데 요거 100g에 11,800원. 여기 하부가 1등급이 그때 10,000원 정도 했고 왕풀이 한 12,000원 정도 했거든요. 하부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쌌어요. 예.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15,000짜리 없더라고요. 15,000짜리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걱정이 이게 걱정이에요. 이게 15,800원이잖아요. 100g이 15,800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외국에서 순수 외국 종자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그 미국에서 넘어간 과우 조약종 내지는 그 소들이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출 2위인가 그랬더라고. 소미 수출량이 우리나라가 많더라고 그러니까요. 미국에서도 중요한 위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호주도 마찬가지로 자켓수를 해가지고 이거를 확 키워가지고 이거는 한국 수출
전용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게 있어요. 한우가 중국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또 걱정인 거죠. 한우 정액도 중국으로 들어가요. 수입만 정액이 중국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도 많아요. 한우 나쁜 사람이지. 그걸 숨겨가지고 가지고 팔아먹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사실 좀 걱정이 되고 미국에서 호주에서 또 호주 같은 생물을 또 중국으로 막 보내버리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호주산 생물 들어와서 문제된 적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과거 생물을 호주로 중국으로 보내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도 이거 수출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중국 수출 안 받겠지만 뭐 지금은 서로가 안 주고 안 받는 관계지만 하여튼 저는 이게 걱정인데 잠깐만요. 이 얘기에 들어와서 또 하나 더 했는데 그거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물량이 작년에 수출 물량이 80톤인가 60톤인가 수출했을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 20배예요. 40톤 수출하고 일본이 8,000톤 수출했다든가 그래 수출 물량이 해가지고 800톤 우리나라 20배더라고 수출. 일본은 유럽에도 수출할 수 있고 뭐 구제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넓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보다 또 비싸게 팔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제 발생 국가에 동남아 일본만 수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좀 제한되어 있는 영향도 있고, 그런데 또 수출업자들 또 해가지고 수출하고 축제 같은 수출을 많이 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그냥 핑계예요, 핑계. 수출 더 하려고 더 할 수가 있어요. 수출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수출하는 단가가 국내에서 팔리는 단가가 더 높은 거야. 그러니까 수출해가지고 지금 kg당 2만원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19,000원 받을 수 있는데 수출하게 해버리면 그만큼 돈을 안 준대. 그러다 외국신을 해가지고 공사하고 누가 안 하잖아, 그죠? 근데 정부에서 그런 수출 물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여보려고 그런 것도 없어요. 수출하면 누가 손해야 지금은. 수출 국내 판매하는 것보다 수출 판매하는 게 성과가 좀 좋으면은 팔다가도 국내 성과가 더 좋아버리면은 농가에서 돌려버린대. 그래서 축집이 예방은 지금 몇 번 있대요. 저 무슨 얘기냐? 국내 한우 가격이 엄청 가격이 높아요. 소비자들 판매하는 가격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뭔 얘기가 또 될 수도 있냐 그러면은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엄청난 또 좋은 시장입니다. 비싸게 팔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까 15,800원에 팔리니까 이마트에서 깔아놨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조금 이제 불안해요, 솔직히. 호주 와규, 미국 와규 플러스 장기적인 중국, 그래가지고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 비용 해가지고 6년 기준으로는 아예 승부가 안 되고 계속 이제 마블링 쪽으로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제가 일본에서 지금 제가 7년 살다 왔거든요. 일본에서 7년 살다 왔는데, 일본 하우스 많이 먹어봤어요. 많이 먹어봤는데, 일본 하우스가 바로 근데 그 얘기하려고. 하우가 한국보다 맛이 없어요. 솔직히. 맛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한우 지방함량이 한우는 있잖아요. 1등급은 등심의 지방함량이 10%입니다. 그리고 투풀 7번, 8번, 9번은 7번이 등심의 지방함량이 16에서 17, 그리고 8번이 18에서 19, 9번이 20 이상이거든요. 해봐야 20에서 왔다 갔다 해요, 등심의 지방함량이. 근데 등심의 지방함량이 되는데 일본은 지방 자체가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한 1.5배야. 등심의 지방이 20%가 아니고 다른 데 문헌을 보면 40% 이상이에요. 40%. 일본의 고급 특히 우리나라 특별히 해당하는 5등급은 등심의 지방 함량이 50%라 보니까 너무 니글니글한 거예요. 작년에도 저
효도에 마사지 중심에 가서 먹고 왔는데 아 진짜 이거는 뭐 콜라 없으면 못 먹겠더라고. 콜라나 맥주 없으면. 고기만 먹어야 니글니글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입맛에 안 맞아요. 한국가 파보다 좀 고시해. 고시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외국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 데이터를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외국의 유명한 식품 관련 잡지에서 이제 또 라이브 테스트를 했어요. 외국 사람도 한국가 한국보다 맛있대요. 근데 고기 맛을 결정하는 거는 우리가 지방 내에서 오레인산이라고 좀 알고 있는데 오레인산도 맞아요, 맞는데 단백질 내에 보면 글루타민산, 특히 이노신산이라는 게 있어요. 일부 핵산 물질이 있어요. 그게 조미료 만드는 그런 원료이기도 한데. 그게 이제 최종적인 고기의 그 고소한 맛을 결정을 짓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우하고 하고 좀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결론은 뭐냐 맛으로 승부를 내려야 돼. 맛으로 해가지고 고급류 가는 건 기본적으로 고급류 가면서 미세마블링만 수입 소고기 지방이 붙여가지고요. 미세마블링 가면서 맛으로 승부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그냥 이상적으로 가만히 있다가는 호주하고 미국에서 화우협회, 호주에서 화우협회, 미국 화우협회에서 완전히 어떻게 물량 공세해가지고 해버리면요 안 돼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30kg 그거는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28개월도 뭐 마블링 잘 됐는데 보니까 30kg 넘어서 버리면 더더 그렇겠죠, 그렇죠? 하여튼 지금 호주산, 호주나 미국에 있는 화우협회가 문제다. 그래서 30kg 이상짜리 수가 들어오고 그럼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혹시 또 다른 질문? 그 아까 맛은 어떻습니까? 그 소고기들이 어떤 소고기만요? 아까 그 6번에서 8번 정도 나온다는. 아, 미국산 소고기요. 맛있으니까 맛없어 하늘 맛있어요. 맛 괜찮아요. 근데 기름이 좀 그렇게 맛있거든요. 근데 일반 이거는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남긴 하죠. 근데 수입 소고기하고 한우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은요. 그래도 우리보다 비율이 좀 잘 장난이죠. 아니 24에서 아까 30이라 했지 30 넘는다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 우리가 따지면 지금 우리가 유구가 한 24kg 키우거든요. 비어키가 우리보다 한 6kg 짧아요. 6kg 짧으면은 아무래도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낮아요. 포화지방산 비율이 높거든요. 포화지방산은 뭐냐 그러면 그걸 식어버리면 딱딱해져 버려요. 한번 식어도 촉촉해. 굽다가 다시 갔다 와도 식으면 촉촉한데 수입 소고기는 식어버리면은 돼지기름처럼 딱딱하게 굽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있고 아무래도 오랜산 함량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수입 소고기하고 수입 소고기 오랜산 함량이 뭐 44, 45밖에 안 되지만 한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형에 최근에 분석을 해보니까 56 나오더라고요. 화우가 56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오랜산 그러니까 글루타민이나 이노신산을 분석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불포화지방산 이런 쪽에서 한우가 함량이 높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보면 한우가 당연히 맛있죠. 또 구우면 냄새가 달라. 수입 소고기는 구우면은요 별다른 냄새가 안 나거나 그런데 그냥 그래요. 근데 한우 구우면은 달콤한 냄새가 나요. 달콤한 냄새가. 그래서 또 달콤한 냄새가 오랜산이기 때문에 맛은 분명히 좋을 겁니다. 저는 굉장히 잘 못 먹어가지고 딱히 같이 얘가 비교를 못해가지고 한우가 맛있죠. 예. 그러면 그 30개월 이상의 고기가 들어온다면 이 한우 소비 영양에 좀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요. 또 우리가 그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지금 한국협회의 방향하고는 좀 다른 방향인데 제가 부스란 데이터에 의하면 부스란 조사에 의하면 저 나름 저도 좀 나름 저런 방식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지금처럼만 우리가 방어를 하면은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방어를 하면 지금까지 방어를 잘해왔어요 우리가. 자,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관세가 예전에 2011년에는 이게 관세가 40%였거든요. 수입소득에 대해서 40%였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한 2.5%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한 5% 정도가 관세가 남았어요. 내년 관세가 제로가 돼요. 그게 걱정이잖아. 관세가 제로가 되면은 수입 소득이 가입 기준이 세지는 거 아니냐? 가입 기준이 당연히 세지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관세가 떨어지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뭡니까? 관세가 떨어지면 걱정하는 게, 야, 저 맛있는 수입 소고기가 싸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자본금이 빠지지 않겠냐? 그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하도 안 먹고 저 싸고 맛있는 수입 소고기 밥 먹을 거 아니냐? 그게 걱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2021년도 관세가 40%일 때 자금률이 42.8%였었어요. 지금 내년에 자금률이 42.2, 42.8이에요. 재작년 자금률 40, 42예요. 관세는 40에서 지금 5%까지 빠졌는데도 자금률은 40%로 똑같아요. 이게 뭔 일이에요? 그죠? 당연히 수입소득이 관세가 빠져버리면은 수입소득 가격 경쟁력이 세다 보니까 그 싸게 팔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많이 먹으면서 자금이 빠져야 되는데 자금이 똑같이 40%예요 지금. 똑같이 40%예요. 이상하죠? 근데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FTA 체결돼서 관세 40에서 지금 빠지기 시작할 때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이 10kg, 9kg, 10kg 해가지고 미국은 한 10kg 정도 있었어요. 지금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이 얼마냐면 15kg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식습관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소고하고요. 예전에는 10kg밖에 못 먹는 거를 지금은 15kg 먹는 거야. 그러니까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이 50%가 늘었어요. 근데 자금은 똑같아. 그러니까 예전에 300만 도가 적정 사육 투수였는데 330만 도 가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괜찮아요. 나는 자금률이 빠지면 진짜 큰 문제야. 근데 자금률이 유지하면서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이 같이 더 많이 늘어나 버리니까 사육 투수는 옛날보다 300보다 더 많이 필요한 지금 그런 딱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결론은요, 그래, 한국은 계속 고급화로 가야 된다. 고급화만이 살 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얘기를 지금. 인간은 나중에 그 인터넷에다가 검색을 해서 네이버나 이런데 욕구 5단계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희한해, 사람이 옛날 같은 어린 시절 그 고생했을 때가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차를 만약에 티코에서 뭐 좋은 차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죠?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기 힘들어. 돈이 없더라도 그냥 그래저나 타야 돼. 실제 평소 늘어나면 돈이 없더라도 비싸더라도 작은 집 이사를 가 이제 그게 옛날 돌아가기 힘든 게 사람이에요. 그런 게 있는데 사람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욕구라는 게 심리 분석을 많이 보면은
욕구 5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명품 1, 2, 3, 4, 5는 없어서는 안 돼. 그래요. 옷이건 음식이건 집이건 다 그런 게 있대. 그래가지고 식품과학 식품주에서 강원대학교에서 식품과학 강원대학교 마케팅 전공하는 교수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물건에는 그 욕구 5단계 법칙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여자 그 명품백 있잖아요, 그죠? 명품백 해가지고 구찌 이런 거는 비싸면 비쌀수록 잘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맨 밑에 1단계, 2단계는 비싸면 비쌀수록 잘 팔리고 맨 밑에 4단계, 5단계는 싸면 사수록 잘 팔리는 거야. 5kg까지 있다 그러면은 쌀 이런 거는 5단계 맨 밑에 5단계고 4단계는 빵 정도가 되겠지. 3단 빵하고 쌀은 싸면 사수록 잘 팔리는 거야. 3은 이제 끝을 지나가는 거고 2번, 1번은 이거는 이제 그냥 비싸면 비쌀수록 잘 팔리는 거야. 근데 자기가 판단하기 그 식품과학과 마케팅 전문 교수는 한 부이용 하면은요 이미 명품 단계 1, 2단계 접어들었대. 그러니까 품질 관리만 되고 일단 사람들은 알아준다. 한번 하더라고요. 이거는 돈을 좀 더 내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근데 명품 부대들 국거리용 하면 이런 것도 다르겠죠. 한국 구입을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한국 그 자체는 식품업계 쪽에서는 명품 단계에 들었다. 초소 선물 세트로 마찬가지입니다. 과일 뭐몇 박스 들어가면 그세 박스만 들어가니 누가 집에 한 박스 줘. 속에 세 박스 들어왔어. 집에 한 박스 줍니까? 속이 안 냉장고에 냉동을 시켜서라도 먹지 하고 안 되잖아 그거.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미 명품 단계에 들어있기 때문에 품질로 선물을 가야 되고 또 그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이게 좀 안 좋은 점이긴 하지만 계속 양육하고 하고 먹는 사람들 부자들은 한없이 부자고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70%를 가진 거고 80%를 가진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그대로 소비하는 그 이유가 따로 있고 그거는 공파 전략으로만 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요즘 보면 하루 8,900원짜리, 9,900원짜리, 1,000원짜리 그런 식당들이 많아요. 예. 그거 되게 진짜 예. 싼 한식에 소고기는 이제 싸게도 먹을 수 있는 한식은 한국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그래서 진짜 먹는 사람은 되지만 그거 어떻게 보면 싼 먹고 그렇죠. 이병사 8,900원 그렇죠. 그렇게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일단은 안 좋은 쪽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안 좋은 쪽부터.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한문 명품 단계 접어들었어요. 다들 한문 보고 싶어. 외부에서 선물세트 들어오면은 이거는 집에 자기 가족들만 문 닫아놓고 그냥 손이 그냥 먹어요. 귀한 거니까. 귀하다는 다 알아요. 아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야. 비싼데. 그게 2013년도 얘기인데 속값은 26% 하락했는데 안식값은 올라가고 그랬어요. 소비자가. 맞잖아요.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2020년 한 5년 전에 나온 그 당시 지금은 더 심해졌을 거라고요. 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호주는 아니 수화발이 1,000만 원이잖아요. 공장에 1,000만 원에 술을 팔았어 도축장에. 그러면은 도축장에서 가공비 떼고 운반비 떼고 또 식당 가서 이렇게 발굴하는 사람도 있고 매장 가서 뭐 매대 발굴 하면은 다 합쳐 소비자에서 팔 때 합쳐보면 2,800만 원이에요. 2,800을 팔아요. 한국은 5배야, 5배. 중간에 호주는 유통 단계가 그 단계인데 한국은 이 유통 단계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0만원짜리 소가 1,000만원에 팔면 5,000만원에 팔면서 우리가 3,000만원 소를 팔아봐야 사료비 떼고 팔고 송아지 사내야 되잖아요. 팔아봐야 또 한 200만원 못 비싸 솔직히. 한 마리 팔아서 사료비 내고 송아지 사고 한 200만원만 하면
자, 일단 그런 생각이죠. 지금은 오히려 100만, 200만 손해보는 분들이 더 많은데. 근데 소가 한 달이면 다 판매가 되는데 그 한 달 사이에 4천만 원이라는 부가가치가 발생이 되어서 이거는 누가 다 먹고 있는데 그게 유통이지. 그래서 지금 가장 크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누가 다 알고 있어요. 유통이 문제다. 유통을 단순화해야 된다. 유통 구조가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유통이 하여튼 좀 단순화해서 판매가를 좀 더 올리고 유통을 좀 해가지고 소비자를 좀 많이 이용하게 하면 아무래도 좋겠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 유통을 좀 이제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그래서 저 세종시 한국협회가 컨설팅 계약을 하는데 거기는 세종시 한국협회에서를 갖다가 다시 공동으로 순번대에서 출하를 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축협하고 업자를 한 명을 붙여야 돼요. 발굴하고 그 나눠주고 업자 한 명 붙이고 축협 누군데 합격 급식해가지고 세트로 묶어가지고 3단계에 단순화시켜서 팔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청량이면은 청량에 뭐 한국 이제 농가 회원 농가들하고 판매하는 데가 하나가 몇 군데 해가지고 급식 키우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가공하는 업체 하나 키워가지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 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쭉 대책을 보면은 품질 시장 대책 이 사람의 항의에 대한 대책입니다. 대책 이거 틀린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국내산 하는 품질 차별화는 브랜드가 핵심이거든요. 브랜드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브랜드 해가지고 브랜드 쪽으로 해가지고 뭐 브랜드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한국 자체만 해가 될 문제가 아니라 창녕이면 창녕시에서 그걸 지원해야 돼. 고객피부가 왜 뜨냐 그러면 고객시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고객피부가 생산 저희가 이런 거는 뭐 TMI나 이런 쪽 얘기를 하겠죠. 또 검역 미세먼지 국가에서 하는 게 있고 일단 이거 네 번째가 많이 걸려. 원산지 표시 유통 단속 철저. 나 솔직히 6천원짜리 한우 구이가 팔거든요. 한우 맞나 싶은 생각이 하고 싶어요. 너무 싸니까 8천짜리 식당 있거든요. 이거 한우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 솔직히 그런 힘을 가지고 다닌다니까요. 너무 한우가 하기 쉽지 않을 건데 비싸게도 가지고 왜 이렇게 생각하지? 그리고 힘이 들어. 알죠? 그리고 한 마리 가지고 이표하고 고기하고 안 맞는 거 다 알고 있죠, 식당에서. 이표 하나 붙여놓고는 그날 그 장사 다 해요. 근데 여러 가지 고기가 섞여 있는 거 알잖아, 그죠? 우리가 알고도 그냥 넘어가. 그냥. 여기서 미국가 들어올 수도 있고, 어디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죠? 재수 없으면 수입 소비가 들어올 수도 있고, 유통 이거 좀 해야 되고, 분명 유통이 문제예요. 뭔가 지원이야, 당연히 이번에 한국에서 좀 된 거죠. 해외 시장 개척 이거는 정부 지원이 없으면은요, 농가에서 수익이 생기는 구조를 안 만들어주면 안 돼. 그냥 시장 경제에 맡겨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한우값이 너무 높아지거든요. 수익 너무 높아져. 이래가지고 뭐 그러면 오히려 수출하면 손해지. 구조조정 나는 유통 쪽하고 원산지 표시 유통 쪽 이쪽을 좀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냐, 정책적으로 나가지고 좀 더 생각해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한국가 제대로 그래 한국 자체 이미 문제를 하고 있어요. 혹시 또 다른 지금 이제 30개월 이상 이제 수입 소고기도 막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아까 뭐 품질을 강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금 조금 방향성은 지금 어떻게 보면 사육기간 단축에 좀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완전히 정부에서 자꾸 짓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맞기는 해요. 근데 올해 상황은 틀리다는 거지. 올해는 그 농장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올해는 30개월 출하해버리면 28개월 출하하면은 1등급, 30개월 출하하면 마포, 32개월 출하하면 툭불이거든요. 지금 딱 그 상황이 그 상황이야. 28개월
그리고 이제 1등급하고 투뿔 가격은요, 한 마리가 한 2, 300 차이가 나고요. 사료비 차이가 60만 원 미만입니다. 사료비 한 60만 원 나기려고 2, 300 손해를 봐요. 지금은 농가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면 농장이 뭐 몇백만 손해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지금은 그런 뭐 때문인지 알잖아요. 메탄 때문에. 메탄 때문에. 탄소 중립 때문에 그러거든요. 탄소 중립을 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 비용기간 단축. 비용기간을 2달 단축시키잖아요. 그럼 내가 또 조사한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저 그거 돈 받고 조사를 했어요. 축산과학원에서. 근데 2달 단축시키니까 메탄 5% 절감시켜요. 근데 우리 목표가 30%거든요. 택도 없자는 거죠. 2달 단축시켜서 5% 절감시켜가지고는 누가 좀 손해가 크거든요. 비용기간 단축은 진짜 가장 하여튼 좀 무식한 겁니다. 그거보다는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리에 높이라고 해가지고 아실 거예요. 수입 때 첨가지가 있어요. 그건 한 30%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수입 부분이거든. 그 첨가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18만 원. 제대로 30% 메탄이 절감되도록 해가지고 걔네들이 권장하는 대로 먹이잖아요. 돈이 18만 원 첨가제 비용이 한 마리가 그렇죠. 그런데 저메탄 인정받은 농장 한 마리가 얼마 정도 아시죠? 2만 5천 원. 농장 보고 18만 원 동조 첨가제 먹여가지고 2만 5천 원 보상해 주더니 누가 또 농장 따라가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 나머지는 방법이 없어 지금. 말로만 발효 사료하면 메탄이 절감이 돼요. 다른 논문이 많이 나와 있어. 해저를 먹이면 메탄이 절감이 돼요. 여기서 논문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는 20% 30% 목표치가 있는데 지금 메탄 쪽은 순천대학교에서 그 메탄이라고 해서 발효 사료 쪽은 순천대학교에서 하루에도 그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지금 실험 중이고 해조류 저 갈파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는 메탄이 절감이 되거든요. 그거는 건대하고 몇 군데에서 실험했는데 정부에서 그 20% 30% 기대 목표치에 달성을 못했다 해서 인정을 안 해줘버렸어. 그 지금 농장에 쓸 수 있는 게 비용기간 단축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면 수입본 3에너티 그거 비싼 첨가제 먹이든가 해서 하여튼 전메탄에 대해서 솔직히 대책이 없어요 지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있고 뭐 아니면 단기 비용은 농가에서 엄청난 큰 손해를 보고 있고 단기 비용은 한 2년 있잖아요. 그렇죠? 한 2년 있으면은 비용기간 단축하지 말래도 단축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속감이 좋으면 해놨습니다. 1등급 받으면 27,500원이야. 그러면은요, 특별 갈 필요 없어요. 1등급만 받고 빨리 빼고 다시 넣고 한 바퀴 더 돌리는 게 농장한테 손해거든요. 하지 말래도 속감이 좋으면 단기 비용을 해. 속감이 안 좋으면 장기 비용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농장의 승리거든요. 돈 때문에. 그걸 자꾸 그 메탄에 맞춰가지고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좀 있으면 당연히 맞습니다. 그냥 그렇지는 메탄 때문에 메탄 그거 때문에 그런지 지금 사회사에서 그 사회에 단백질 표기량이 없어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저도 아픈 그게 하나 있어요. 전체 정책 강단에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농림부의 국장도 오고 저도 그때 발표하고 전체 대학 교수님들하고 쭉 와가지고 그때 전역에서 했는데 농림부에서 뭐 정책국장인가 그 사람이 자기 이게 업적이냐 메탄 절감 때문에 사료회사 대학 사료에 단백질 함량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봐. 단백질 표기 안 하면은 사료회사들이 단백질 함량을 줄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백질은 원래 사료 성분 등록할 때 18% 이상 뭐 이상으로 등록을 했거든요. 단백질 함량이 내분의 단백질이 많으면은 일단 발생량 넣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근데 단백질이라는 성질하고 치가 연관이거든요. 특히 정치하고 치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료회사에서는 출하 성적이 낮은 농장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사료관리법에서 그 이상 이하 관계없이 일단 높게 가는 게 또 사료회사의 그게 그건데 그 경위를 못하게 해줬어. 못하게 하면 농림부에서 당연히 사료회사 단백질 함량을 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줄기는요 그냥 그건 계속 높게 가고 있습니다. 그냥 농장만 골라서 그렇지. 저 같은 사람이 팀을 몇 개 있잖아요.
예전에 딱 담배시 3년국에도 대학을 짰는데 지금 꼭 사료세 전화를 몇 분도 쓰는 게 있어요. 맞아, 꼭 써야 뭐 그렇죠. 안 그러면 벌써 확인하고.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하로 등록을 하든 표기를 없애든 담배시 하면은 소에 아니면 돼지 뭐 아니면 가축에 유랑이 출입하도록 사료세에서 넣을 수밖에 없어요. 표기 안 한다고 감량 줄이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의도하고 실제 그것이 해상은 달라요. 나는 그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 난 내가 쓰니까 혹시 기술적으로는 궁금한 거 없으세요? 혹시 기술적으로? 정책, 정책 괜찮은데? 사양관이나 기술.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전주 심포지엄 결과를 갖다가 네. 강의 내용 중에 들었는데 이제 어분으로 키워야 된다면 등심을 퍼져야 되고 등심 키우는 개월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17, 18, 19, 22개월수에 등심을 가장 많이 한다고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근거에 대해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근거는요, 딱 한 장의 사진에 보이죠. 딱 이 사진. 요 사진하고, 요 사진하고, 특히 요 사진. 최근에 요 사진 나왔어요. 이게 등심 면적이거든요. 등심 면적 증가 비율이거든요. 우구천이라는 모임에서 이번 정부가 추천해서 우리나라 발표를 했는데 등심이 가장 증가 비율이 높은 시기가 언제냐면 17개월에서 22, 3개월 그 시점. 비육 전기예요. 비육 전기에 등심 증가 비율이 가장 왕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등심이 커서는 뭐냐면 비육 전기 때 사료를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추가적으로 등심을 크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까요? 이거 괜찮아요? 알고 있어요? 등심이 두 개를 이제 얘기를 하고 이걸 하나 먼저 포항에서 지난주에 강의한 내용인데 고단가를 한국에 막 지역 교육하다 25,000원, 3만짜리 받으려면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은 당연히 8, 9번이 나와야 돼요. 9번. 아무리 9번 나오고 두 번째는 등심이 커야 돼. 9번 나오고 등심이 130 정도 되면 그 25,000원 찍어요. 등심이 최소 120 이상 되면 다른 사람보다 좀 튀겨 올라가. 등심이 9번인데 100 안 돼버리면 그 꽝이에요. 등심이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120 이상 돼야 되고요. 그리고 미세마거든요. 촘촘하게 바뀌어야 되죠. 촘촘하게 바뀌려면 종자가 좋아야 되고 지방적으로서과 지방성 분화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또 얘기가 좀 복잡해요. 그리고 고기 맛이 좋아야 된다. 오래인산, 음료신산. 오래인산은 지방산, 음료신산은 핵산의 일종입니다. 단백질 핵산의 일종인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화식이나 발효산으로 이게 도움을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그러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4번 하면 고기 맛이 좋아야 된다. 고기 맛이 좋아야 된다. 이게 뭐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주변 농장에. 주변 농장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좀 규모가 있으면서 발효사료 먼저 똑같은 투플 8번 투플이 나왔는데 지금 똑같이 110이야. 그런데 발효를 해가지고 작업해가 숙성 잘 시킨 농장은 경비단가가 한 2, 3천 높아요. 평균 그 마블링 남과 중국도 등심 저 평균보다 한 2, 3천 돈을 더 받는다니까요. 제가 강의를 중대명인들 강의도 제가 했거든요. 그 사람들과 같이 회의자리도 있고 모임도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고객 리스트를 가지고 있대. 고객 리스트. 중소명인들이 지금 곤란할 때 문제냐 이거예요. 자기는 똑같이 9번짜리 9번을 샀어. 안 주고 9번을 비싼 돈 주고 샀어. 2만 3천 찍었어.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납품을 했는데 납품편이 들어왔는데 거기 식었다 이거예요.
환장하는 거지. 똑같이 고봉고 마블링도 비슷하게 보이는데 거기 신급 때 지난번 그 소고기 사오라고 거야. 가져오라 이거야. 그 부분이 그 고소했다 이거 싱겁고 자기들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까불로 이제 농장 역수습을 하는 거예요. 농장을 맨날 그 고소하다고 얘기하는 농장 또 농장을 입혀보면 다 아니까 어느 농장 맹맹하다라는 농장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그 주재민이 딱 하는 얘기예요. 바로사를 먹이 고기가 맛있더라. 고소하더라. 배합사는 좀 맹맹하더라. 그게 한결같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사를 먹이고 소 나오는 농장들은 자기 리스트를 가지고 있대요. 오늘 저 농장 소 나왔네? 플러스 2,000원, 플러스 2,000원. 무조건 잡아. 근데 고기 맛이 좋은 거예요. 하여튼 바로사로 저가 고기가 맛있어요. 고기 맛이 좋아야 되고 등치가 사실 얇아야 되겠죠. 본인도 고기가 좋아야 되고 육색은 좋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등심이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쳐요. 등심이. 자, 등심을 크게 하려면요. 등심을 크게 하려면은 첫 번째 종자입니다. 오히려 마블링보다 등심, 종자의 유전의 영향을 가장 확실하게 세게 받는 게 등심이에요. 종자의 영향을 최고 안 받는 게 뭐냐면 등지방 두께입니다. 등지방 두께 얇게 하려면 간단해요. 그냥 종이 추가하던가 후기도 사료 제압을 해버리면 돼요. 근데 등심은 만약 110 정도는 사용하니까 되는데 우리가 잘 받는 가격은 120, 130이잖아요. 그건 종자가 안 맞춰주면 좀 힘들어요. 등심이 등심 갈매기 큰 유전이 있고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은 개월량이 중요한 거예요. 8에서 6선, 8에서 14개월 하여튼 14개월 6선기 때 조사를 정리한 거예요. 사료에는 배합 공물하고 풀하고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풀 비율을 언제? 8개월 이전에는 풀 비율을 낮추고 공물 비율을 8개월부터 13개월까지는 공물 비율을 낮추고 풀 비율을 올려줘야 돼. 8에서부터 14개월까지 6선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그 표로 보여준 거 비육증이 아까 얘기한 비육증이 아까 박 얘기 잘 표보여주시나 자료 많이 보이고 네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다들 알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가 끝나버리면 네 번째 자연으로 발생하는 건데 네 번째 말이 그래서 비옥국이 근육의 지방 침착이에요. 그 비옥국이 근육의 지방 침착이라는 마블링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1단을 나도 이게 들어가면이 16에서 10% 아유.
등신대 지방함량이 4번 5번이잖아요. 이건 옛날 지도입니다. 여기 근데 요거만 완프로 투표인데 4번은 9%, 5번은 12%, 6번은 14%다 2%씩 올라가요. 9번은 19%, 또 9번은 19% 이상이 되겠죠, 그죠? 한 10% 정도 되면 8번이에요. 15% 정도 되면 7번이고. 저는 뭐냐면은 이게 완프로 올라갈수록 이 BMS가 좋으면 좋을수록 등신의 지방 함량이 많아지는데 지방 함량이 많아지면 등신이 팽창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보다는 완풀보다 투뿔이 등신이 커요. 1등급하고 투뿔하고 등신 연질 차이가 지방 함량 차이가 10% 나니까 당연히 1등급보다 투뿔의 등신이 10.5cm가 크겠죠, 그죠?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뿔을 만드는 사용관이 투뿔소가 등심이 크고 비용 전기 때 사료 많이 먹은 소가 등심이 크고 축축 크시니까 이번은 뭐냐 그러면 건강지방 이건 알죠, 그죠? 8에서 13개월 여 같은 경우는 100통을 키워서 6cm인데 사료를 이제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 100통 키우는 풀로 100통을 키워야지 곡물로 100통을 키워버리면 등심대 굵직굵직한 기름이 붉은 지방이 박혀버려요. 그 굵직굵직한 그 지방이 뭐냐 그러면은 이런 지방이 건강 지방이 이쪽 지방, 이쪽 지방 이런 지방들 이런 건강 지방 이게 나중에 등지달면서 계산을 다 빠져버리거든요. 이게 언제 생기냐 그러면서 8에서 13개월, 19개월 발생을 해요. 요거는 물 안 생기고 살코기만 꽉 채우게 하려면 미생물 쪽 전문적인 용어지만 미생물 단백질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데 미생물 단백질 공급량을 늘리려면 적당량의 조사료와 적당량의 농사료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그게 4대2로 아니면 5대5. 너무 곡물 비율을 끌어올려 버리면은 곡물 너무 크게 높다 보니까 붉은 기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적당량의 풀과 적당량의 사료. 그럼 일석이조야. 활동도 키우면서 등심 내 고칼로리 공급이어야 붉은 지방 바뀌고 예방할 수 있겠지. 이게 그렇지? 그죠? 무슨 대략 증인, 엄마 이런 거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혹시 또 우리 교육이 지금 자가대학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자가대학을 하게 되면 공장에서 나오는 뭐 베이스를 받아 쓴다거나 뭐 부대 사료를 사서 쓴다거나 할 때보다 그런 뭐 칼슘인 비율, 뭐 미광염 물질, 뭐 비타민, 첨가제 이런 것들 아무래도 좀 부족하게 되는데 꼭 필요한 뭐 비타민이라던가 아니면 꼭 맞춰야 되는 영양소라든가 꼭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필요한 거 다 쓰다 보면 너무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 보여줄게요. 원가, 원가부터 볼까요? 자, 최근에 대학교 작은 농장들이 많아요. 많은데, 천주 농장인데, 영광 농장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청주에 있는 농장이에요. 최근 6월 25일 과자가 배합이에요. 이 농장은 육성우 배합비가 원가가 육성우 배합비 원가가요 310원, 이건 297원이네. 비용 전기가 원가가 297원, 한 300원 정도예요. 대학교 원가가. 네. 그래서 좀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발효사를 먼저 만들어요. 여기는 세균제를 먼저 만들어요. 이게 농장이 크다 보니 농수센터에서는 공급 다 못 받아요. 귤을 유산균으로 효모 고수를 사 8,000원짜리 그래가지고 물 넣고 당류 넣고 해서 만들어요. 이게 원가가 한 320원 쳐요. 이걸 가지고 이제 발효사료를 만들어요. 발효사료 미강하고 배합사료하고 옥수수 바로 이렇게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가격이거든요. 요래 넣어서 발효사료 원가가 한 337원이 쳐요. 요 발효사료를 만들어서 요걸 뼈 작업해서
한 보름 정도, 한 20일 정도 둬요. 완전 숙성을 시켜. 요거를 이제 TMR에다가 그 바르사도 있잖아요. 그죠? 요거 이걸 이렇게 집어넣어요. 바르사를. 집어넣고 육성하고 전기만 만들어요. 바르사를 한 20%, 23% 집어넣고 섞어서 바로 먹이거든요. 세개 만들기 힘들어.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육성을 먹이고 전기 다 먹이면서 꾸미는 옥수수만 2kg, 지금 2.5kg 줘요. 그냥 이렇게 해서 키워줘요. 평균 마블리나가 한 7.5 정도 나와요. 한 7.5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가 총 사료비가 한 32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지금 현재 배합사를 먹이면 420만 원 들어갈걸요. 풀값까지 합치면, 매필값까지 합치면 원가 100만 원 정도 절감이 돼요. 구입 TMR 먹이면은요, 한 500, 600 들어갈 거예요. 구입 TMR보다 한 200 정도 원가가 절감돼요. 그래서 자가배합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원가가 있어요. 자가배합 하면 아까 질문 좀 보여주지 않까? 자가배합 하는 거?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그렇죠. 요거를 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냐? 근데 알짜배기, 진짜 알짜배기 내가 보내줄게요. 옛날에는 이거를 내가 오픈을 하다가 최근에 이거 오픈 안 해요. 그것도 오픈 안 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좋은 질문이었다. 자, 이게 오리지널 그거예요. 핵심이 계약서 핵심이 핵심이에요. 수분하면은 20% 이하로 하든가 30% 이상으로 하고 30% 이상이면 발효를 해라. 아니고 육성은 저사료를 건물로 20에서 45, 전기는 10에서 20, 후기는 13에서 15, 거식은 40에서 60 해라. 라는 기본이고 TDM 나누기 CP 비율, 육성은 4.7, 전기는 6.3, 음치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6이다 그러면은요. 비용적인 6이잖아요. TDM이 60%면은 단백질은 10%라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비율이 있어요. 탄수화물, 육성은 관계없어요. 알려야 되는데 육성은 조사를 한 40%, 45%면 탄수화물이 한 20% 빠져버려요. 근데 비육 전자와 비육은 탄수화물 비육전은 40에서 44, 비육은 40에서 50을 맞춰줘요. 그리고 조지방, 미각 이런 거 싸가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다 비벼졌는데 지방 한 6% 넣으면 안 돼요. 소화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소금은 투당 40에서 50g 먹도록 설계를 해야 되고, 석회성은 0.5에서 1% 정도 넣어줘야 되고, 넣어줘야 되는데 비육 후기는 석회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칼슘인 비율은 비육 후기는 아예 따지, 비육 전기도 안 따져도 돼요. 비육 전기, 비육 후기는 칼슘인 비율을 따지지 마세요. 육성기하고 번식은 칼슘인 비율을 칼슘 함량이 인함량보다 두 배 먹어야 돼요. 근데 비육 전기, 비육 후기는 칼슘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마블링을 잘 되게 하려면 결핍시키면 좋은 영양소와 많이 줘서 좋은 영양소가 있어요. 특히 비육인데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가 비육 전기 때는 비타민 A를 결핍시키면 지방 전구세가 지방 분해 잘 되는 거 알죠? 그래서 비육 전기에는 옥수 사이렌시 이런 거 그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또 하나 결핍시켜서 마블링이 잘 되는 영양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칼슘이야. 칼슘. 네, 칼슘 흡수율을 떨어뜨리려면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피부에서 비타민 함성을 억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피부들은 우선은 엄청 큼큼하게 키워요. 햇빛이 안 들어오고. 번식이고 송아지는 햇빛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피부는 칼슘이 결핍이 되면은 마블링도 잘 돼요. 비타민 A 플러스 칼슘.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질문 중에 육성하고 번식구는 칼슘을 듬뿍 줘 석회성이나 이산칼슘을 주세요. 근데 피부는 주지 말고. 그리고 비타민 A도 마찬가지고 피부 전기만 주지 말고 비타민 A는 육성하고 피부는 줘야 됩니다. 피부 전기만 주지 말고. 소금은 40에서 50 정도 일단 한 마리가 목표를 관리하고 그 정도 맞죠. 조사를 비율하고 단백질 TDN하고 저쪽에 NFC 탄수화물 비율이 중요합니다. 저건 주대로 맞춰 주셔야 돼요. 팀은 배합 설계입니다.
칼슘 부족하거나 하면은 요로결석이라든가 어떤 질병 문제나 자, 사람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런 결석이 칼슘 과다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인과다. 인이 그 결석을 만드는 거지 칼슘이 결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칼슘이랑 인 비율을 봤을 때 뭐 1대 1.5 정도가 좋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렇지. 칼슘 비율이 낮고 인 비율이 올라가면 네. 그것이 잘못이지. 네. 칼슘이 이제 결핍이 되고 인 함량이 높고 칼슘이 많은 게 아니고 칼슘이 결핍이 되고 인 함량이 높은데 언제? 육성이 때. 요런 결석은요 이미 육성기 때 그 결석의 핵이 막 생겨서 야금야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가 언제 툭 아이고 뭐야 하면서 못 끌다니면 비옥전기 때 육성이 내지 비옥전기 때야 딱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비옥전기 때 이미 뒷다리 차고 털이 이제 하얗게 보들보들해가지고 들렁들렁 결석이 며칠 정도면 그 육성기 때 이미 문제예요. 육성기 때 칼슘 비율이 완전 깨져버리는 거예요. 칼슘은 결핍인은 많아. 특히 칼슘이 낮고 인함량이 높은 조사료가 뭐냐 그러면은 볏짚이야. 볏짚만 조사료 쓴다는 써먹을 이것을 많이 봐요. 인이 낮고 칼슘이 높은 합물이 뭐냐? 알팔파예요. 알팔파 육성기 때 많이 먹어서 오거든요. 여기서 절대 안 나요. 예. 이거 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예. 알팔파 많이 티모시 같은 게 티모시가 칼슘하고 힘이 적어요. 그런 것도 여기서 많이 합니다. 배합사료, 김초록 사료가 강피류가 많아요. 소매피, 이런 거, 소매피, 피종류가 많습니다. 담배피는 피종류가 뭐냐면 칼슘 함량이 적고 한 함량이 높아요. 하물며 결집을 거부하잖아요. 그럼 결석이 되죠, 보지. 하여튼 인을 칼슘이 결핍되고 인이 과다하게 섭취되면서 플러스 비타민 A가 육성일 때 부족해 하면은. 비타민 A가 결핍되면은요 피부에 거짓이 생겨요. 사람도 마찬가지. 비타민 A는 피부 상피세포를 보호하고 이런 역할도 하거든요. 상피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요. 이 상피세포라는 게 그 피부가 있는 게 아니고 속에 각 소화기관 안쪽 벽도 상피세포예요. 비타민이 결핍되면 상피세포 탈락이 되거든요. 요도관이 있어. 요도관 상피세포로 탈락이 되겠죠. 그게 결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이 그 더덕더덕 붙은 게 뭐냐면 그게 요결석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과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 함량이 높은 볏짚이나 육성사를 많이 먹어버리면 이것이 오는 거죠. 네. 또 오늘 강의가 몇 시까지죠? 지금 저희 3주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주로 하고 지난번에 적어줄게요. 나중에 개별로 전화주세요. 하재력이 지금 많이 덥잖아요. 그죠? 여름철 몇 가지 중요한 상황 내가 지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말인가 지금. 와, 나 오늘 아침에 살짝 걱정했어요. 문장에 일단 오늘 강의가 막 이런 생각 좀 했거든요.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조금 이제 이론부터 좀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소가 하질기에 왜 문제가 되냐면요. 소 배수의 온도가 39도에서 41도 사이에서만 미생물이 팔리고 확실한데 41도가 넘어서 버리면 미생물 활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오늘 뭐 40도 찍었을지도 몰라 지금 이게 국사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피부에서 열이 발산되는 게 있는데 바깥 온도가 그 40도 되버리면 체온이 발출의 온도가 체온보다 2도가 높아요. 체온이 39도고 발출의 온도가 41도가 38.6도 아니면 40.5도 그 정도거든. 왜 발출의 온도는 미생물이 막 소화를 시키다 보면 열이 막 발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발출의 온도가 한 39도에서 40도인데 40도가 넘어져 버리면 미생물 활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좀 내리겠습니다. 소가 먹는 사료는 두 가지로 나누죠. 배합사료하고 조사료. 배합사료가 소화가 잘 됩니까? 조사료가 소화가 잘 됩니까? 배합사료가 소화가 잘 되죠. 볏짚은 소화가 좀 천천히 되잖아요. 소화가 안 돼요. 풀은 배합사료보다 소화가 천천히 돼요.
소화가 천천히 되면 천천히 될수록 사료 1kg당 발생하는 온도, 열량은 열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절기가 되면은 딱 뭔 일이 생기냐 그러면은 아무래도 뱃속이 덜컹덜컹하고 이 열을 발산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그래서 소들이 선풍기 밑에 다 몰려 있는 거야. 빨리 이거를 발산을 시키려고 속이 덜컹하고 이러니까 오늘 농장 가는 소가 선풍기 밑에 몰려 있다 그러면은 밖에 똥 바닥에 침대도 불구하고 다닥 붙어서 선풍기 밑에 있다 그러면은 이미 그 농장은 지금 한계치에 도달한 거예요. 이걸 발산시키려고. 발산시키는 방법은 선풍기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물을 많이 먹어. 그러니까 빨리 온도를 낮춰야 되니까. 그까지 이해가 안 돼. 물도 깨끗하게 관리해주고 선풍기 각도 좀 잘 맞춰주고. 그까지 이해가 돼. 세 번째가 이제 이게 어차피 사료였어요. 풀을 적게 먹어버리네. 풀 먹어버리니까 이게 속이 열이 들어가는 거야. 풀을 적게 먹고 상대적으로 배합사로 비위 올라가요. 그러면 어떤 질병이 발생한다? 과산증이죠. 그래서 지금 한 7월 달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산수량이 유지가 돼. 근데 8월 광복절쯤 지나잖아요. 그게 유지이 돼가 확 망가져버렸어요. 과산증. 그래서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안추인의 온도 상승 예방 차원에서 결국은 소가 배합사료 위주의 일시적인 사료 섭취량을 하다가 풀을 적게 묻는 거예요. 모든 게 거기 포인트를 맞추면 돼. 그러니까 풀을 적게 묻더라도 일단 풀을 소화를 잘 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풀이 소화가 잘 되도록.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봄, 가을, 겨울에 풀 볕이 좀 길게 주더라도 여름철에 좀 잘라서 줬어요. 좀 썰었어. 좀 그러면 소화가 좀 잘 되도록. 그 발효시킬 때 소화시킬 때 시간 좀 짧게 걸리겠죠. 두 번째, 풀을 안 먹어. 이제 내가 풀을 안 먹으려 그래. 먹으면 손이 들어가니까. 과산증 오지. 과산증 예방하는 방법, 중조를 걸어, 중조. 사료장 안쪽 기둥에다가 중조를 한 바가지 기둥에다가 두세요. 풀 적게 먹고 배합사람 속이 막 pH가 뚝 떨어져가 과산증 있는 소들은 중조를 집 알아서 먹어요. 중조를 줘요. 풀 중조. 세 번째, 반추인의 온도를 1000가지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소염만 끌어주면 되거든요. 사료내 조사료고 배합사료고 소화가 잘 되도록 요즘은 똑같은 키로수의 사료를 먹다가 온도가 덜 발생되기 때문에 소화를 끌어주는 건 뭐냐? 세균제. 세균제는 하절기 좀 주세요. 세균제. 플러스 규사균제제 알죠? 규사균제 돌가루 규사균제제를 좀 주세요. 주시면은요 반추인의 온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선풍기, 물, 중조, 풀 좀 짧게 그리고 생균제 플러스 중조도 사료를 뿌려주고 그리고 전체 사료의 40%는 아침에 60%를 제외해줘요. 더울 때는 사료 조금만 주고 밤에 그다음 좀 서서하잖아요. 그죠? 밤에 사료를 이제 전체 사료 60%는 밤에 주고 그리고 하절기에 더 큰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딱 문제 가서 한번 보세요. 그 손은 사료로 살이 왔죠? 낮에 여름이면 소는 사료를 앉아서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 파리가 있으면 소가 앉아서 쉬지를 못해요. 서서 계속 머리 제끼고 뿌리 틀고 뭐 다다닥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먹은 에너지가 다 소비가 되고 소가 거의 녹초가 되거든요. 덥지, 열나지, 파리 증세지. 그래서 파리를 꼭 그거 파리는 제가 하는 방법이 일단 두 가지가 일단 기본 두 가지가 쓰는데 주변에 풀 다 잘라버려요. 주변에 풀 잘라버리고 웅덩이 같은 무웅덩이 같은데 오늘 가실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EM 한 통씩 받아갔어요. 한 통씩 받아가 EM을 우리가 좀 희석해가지고 그 주변에 습한데 EM을 이제 뿌려주잖아요. 그러면 파리의 유충이 다 죽어버려요. 유충이. 더 알을 못 갖는 거야.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찍찍이로 붙여가지고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낮에 파리 밤에도 소가 막 서 있어요. 소가 다다다닥 털어. 밤에 파리 그거 없어요. 뭔 줄 아세요? 모기는 또 이 배 밑에 새까맣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붉은 등 있잖아요, 그죠? 붉은 등을 너무 높이 하면 안 돼요. 적당히 거기서 또 기준이 있습니다. 구독자한테 물어보세요. 소가 서도 입을 안 닫으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있습니다. 2m가 조금 더 되든가 말든 돼요. 그걸로 해가지고 하면은 모기가 진짜 안 와요. 밤에는 붉은 등,
낮에는 파지하고 녹기가 소가 일단은 여름철에 사람 앉아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아까 얘기한 2개까지 처방전 있잖아요, 그죠? 그거 좀 잘 활용하시면 그나마 하는 좀 여기 있어요. 요 정도 혹시 아니면 끝을 내도 할까요? 센터 괜찮아요. 지금 별거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전화번호가 공인공 5217 5789 공일이거든요. 질문하다가 오늘 그래서 시간 관계상 질문을 못한 부분들은 개인 전화 주세요. 언제든지. 네, 전화 주시면 많이 드리면 끝나면 제가 바로 그때 해드리니까 제가 드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오늘 교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